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계획을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는 24시간 내 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4월 초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맞춤형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구글의 투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앱트로닉은 로봇 생산량 확대를 위한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테슬라의 주가가 5.7% 이상 급등하면서 연이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도매 물가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뛰어올랐는데요.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바로 눈앞에 뒀고요. 또 나스닥도 1.5% 급등해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 관련한 내용에 서명을 했지만 행정명령이 아닌 보다 구속력이 약한 각서였다는 점, 또 4월 1일까지 아직까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1월 PPI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날 CPI와 마찬가지로 이 PC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안도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M7의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을 탑재한 기업 서버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3% 이상 강세 보였고요. 또 테슬라가 자그마치 5.7% 이상의 급등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일지 자세하게 보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CXL 갑자기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CXL D램 양산 준비를 마무리했고 또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말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반도체 설계와 소부장 마찬가지로 강하게 움직이네요. 정부가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수요 기업을 잇는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무려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건설주와 우크라제건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종전 구상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역시 지난해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주항공과 방산 오늘 갑자기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한미 합작 차세대 망원경인 스피어X가 드디어 2월 말 발사가 될 예정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도했던 어제 강세장, 어제 우크라 재건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1.3% 이상 강세 보였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33% 2,59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저희 어느새 벌써 2,600선 돌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6천억 원이 넘는 매물 담아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기관 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네요. 조금은 아쉽지만 현재 외국인은 파는 형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의 강세에 0.5% 반등했던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0.56%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753선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드디어 외인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또 개인도 5거래일 연속 견조한 매수 우위 유지를 해줬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외국인은 다시 한번 이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섰지만 개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소폭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약 0.5%가량 상승불 켜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이틀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이 수급적인 요인에 긍정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과연 현재의 강세장 장 막판 들어서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뉴로모픽 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테마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뉴로모픽이란 인간의 뇌 구조의 원리를 그대로 접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두뇌 속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의 작동 원리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인데요. 전력 소모는 줄이고 또 연산 속도는 극대화하는 차세대 AI 반도체입니다. 과연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이 뉴로모픽 반도체 칩, 이 중에서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주항공 테마도 강하고 거봐요.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 우크라 재건주도 떨어지는 거 봐봐요.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슈에 올라갔다가 이슈가 소멸되거나 기대감이 하락하게 되면 떨어지고 이게 테마주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 잔존해 있는데 차트가 바닥권역이 있다. 공략해야죠. 사고 싶은데 떠 있다. 참았다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 거고 그게 매매입니다. 매매예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우주항공 테마는 오늘 HVM 22% 급등에 컨택 3%, AP위성 3%. 어제는 제노코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순환매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보다 상당히 강하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들어가고 작년 11월 달에서부터 미국 시장 좋다고 들어갔던 사람들 수익이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나봤자 조금 나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은근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상호관세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 협상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 않냐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급등 내지는 이제 반등을 줬는데, 자,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횡보 구간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계속 빨간색을 짚히면서 우상방으로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정은 조정인데 조정은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 횡보 조정이 있습니다. 시간 조정, 횡보 조정 같은 얘기인데 지금 횡보 조정을 지금 한 상태에서 머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세게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줬는데 아직 박스권 내에는 있지만 급락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어 보여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테마주들 흐름들은 더욱더 좋다. 그러니까 미국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수익도 별로 안 나오지. 계속 올라가야 미국 시장은 수익 날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르다 내리다 박스권 내에서. 근데 그 폭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들은 아주 개별주 잡주들이 잘 움직여요. 뭐 금방 20% 30% 많이 간 애들은 70% 진짜 많이 간 애들은 300% 244%이 정도 움직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주 장세가 미국 때문에 더 지금 좋아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들 계속 조정시 매수하라고. 저 어제도 그저께도 우주항공 테마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가상화폐도 있고요. 가상화폐도 괜찮습니다. 근데 2주 내에 테슬라 머스크가 인공지능 AI 칩을 하나를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그록 3인데 1, 2, 3에서 3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록 3라고 이게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성능이 챗 GPT 4보다 좋다라는 지금 자기네들의 주장입니다. 나와봐야 아는데 그래서 기사에서는 챗 GPT 대항마다 내지는 그거를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봐야 알죠. 근데 그래서 테슬라의 그록 3가 나왔는데 챗GPT 4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어요? 테슬라 로봇에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겠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유튜브에서 공개한 거 보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향 인공지능 칩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수출주들은 다 조심하라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출주는 조심하되 그래서 수출주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어디든 괜찮다? 뉴로모픽, 뇌를 닮은 그래서 뉴로모픽 시스템 반도체 그나마 아니면 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엮여 있는 쪽들은 제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인데 반도체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엮이는 쪽에 안 가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쪽 인공지능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던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게 반도체인가? 예를 들어 엠로 이게 반도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폴라리스 AI 반도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주 경향 속 뭐 솔트룩스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지금 잘 가잖아요. 그런 거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과거의 전통 반도체들보다는 물론 쟤네들도 제주 반도체 잘 가긴 하지만 그런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름에 반도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잡주 경향으로 이게 반도체인가 아닌가 하는 애들이 더 지금 잘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칩 그래서 뉴로모픽이라 그래갖고 관련주들 찾아보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반도체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애들, 뭐 에이직 랜드 이것도 이제 뉴로모픽이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은 이제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잡주 경향의 테마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2주 내에 테슬라가 공개한다는 그거 저도 일단 어떤 성능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그거 관련주 해갖고 또 그쪽으로 인공지능 AI 관련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뉴로모픽, CXL, 시스템 반도체, 또 온디바이스 AI 기업들 여전히 오늘 견조한 상승세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고요. 이외의 것들을 보자면 이제 실적 시즌이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일회성 비용이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황 회복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등 전 미리 준비 작업을 해두는 이른바 빅베스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의 이 과연 새로운 테마, 뉴로모픽, 이 종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에이직 랜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에이직 랜드 작년에 좀 되게 자주 만나봤었던 그런 종목 같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봤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시각 2% 이상 장 초반 대비해서는 서서히 확대폭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7,4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에이직 랜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에이징랜드가 이제 뉴로모픽 관련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뉴로모픽이면서 이제 CXL 관련주로도 뉴스 제목을 찾아보면 나와요. 네이버에도 검색해 보면 CXL 관련주이면서 뉴로모픽 관련주이면서 어쨌든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CXL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CXL이 뭐 별게 아니고 데이터 링크를 확장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성능의 규격으로 하게 되면 이게 본체에 안 들어가요. 컴퓨터에 안 들어갑니다. 이따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체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소형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격을 더 빠른 속도로 더 작게 그러니까 이만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만하게 만들면 뭐하러 만들어요? 공간도 차지하고 플라스틱이나 더 들어가지.
조그맣게 만들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규격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격을 바꾸면서 빠르게 만드는 걸로 이제 디램을 이제 양산을 하고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은 맞는데 원래 인간의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이게 규격들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은 뭐예요? 꼬물딱지, 폐기죠, 폐기. 호환이 안 되잖아요. DDR2, DDR4 호환이 안 되듯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뭐 램도 규격이 요만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서는 램 규격을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 꼽는 램이 있잖아요. 규격을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그냥 걔네들이 규격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어쨌든 CX라는 규격으로 이제 앞으로 이걸 상용화해서 가겠다 해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관련주들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별거가 맞기 때문에 기대감에 급등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리고 그거보다도 뉴로모픽 조만간에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챗GPT 이게 지금 각축전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면서도 미국의 주요 직책에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예산도 편성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챗GPT4를 능가할 수 있는 그록3를 지금 뭔가를 지금 2주 내에 내놓겠다라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가. 뭔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또 트위터에다 열심히 올리겠죠. 트위터 X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이거 막 꿈에서 얘 막 챗GPT가 나한테 무슨 그록3가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해줬다 그러면은 갑자기 관련된 코인이 또 급등할 거고, 뭐 도지코인 같은 애들 급등할 거고, 그럼 관련된 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할 거고, 뭐 말만 하면 올라가겠죠 뭘. 왜냐면 미국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차트가요, 지난번에 로보티즈, 로보 차트, 로봇주들, 오늘 로봇주들도 강해요. 로봇주들 바닥에 있을 때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러다가 휙 하고 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고점에 있지 않고 바닥권에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작년 8월달, 9월달 바닥에 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다 저랬어요. 근데 지금 작년 8월달에서 9, 10, 11, 12, 1, 2, 6개월 지나니까 지금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차트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급등에 있는 것들은 뉴스 나와도 본전이에요. 근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기대감이 있으면 때가 되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에이징랜드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과연 올해 첫 등장했을 때 현재 매수가 어떻게 잡아줄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 하이로코리아 26,0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4일 휴마시스 1,714원, 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월 5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000원,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6일 랩지노믹스 2,820원, 1%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2월 7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600원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2월 1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 2월 11일 루미르 11,000원, 그리고 다음 날도 11,300원을 만나봤고요. 13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을 만나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4거래일 연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루미르, 오늘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와준 에이징랜드까지 세 가지 종목으로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 한 주간에 만나본 세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도 좀 재정비를 해볼 겁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에이징랜드 매수가 어떻게 잡아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하고 루미르 딱 두 가지만 드렸었는데 가격들은 안 들어왔지만, 자,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원래 30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으로 수익이 한번 달성됐던 종목이고, 조정받으면 사라고 했던 종목인데 조정이 안 들어와서 지금도 그냥 좋기는 한데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차트는 여전히 양호하다. 자율주행 시스템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요일 날 드렸던 루미르 우주항공 쪽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루미르를 드렸는데 100원 차이로 안 들어왔어요. 11,000원인데 딱 100원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 날 들어왔어도 저는 미도달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안 들어오면 실전 매매 정수 항상 그래왔거든요. 당일날 가격이 안 들어오면 내일 저게 9,000원 내려가도 가격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일날 들어오면 매매 그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당일날 들어와서 먹으면 팔아라라는 관점으로 어제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잘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들 좋게들 얘기했는데 지금 뛰고 있는 게 HVM. HVM 이렇게 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어제는 제노코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추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노코가 저는 이거를 회원들한테는 이걸 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루미를 줬지만 회원들한테 저걸 줬는데 봐봐요. 차트를 봐봐요. 이따가 저기 뭐냐 에이징랜드도 보면 제가 요즘에서 바닥에서 추천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보, 휴림로보, 로보티즈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들도 다 회원들한테 다 줬던 종목들인데 위치가 다 이렇게 안전합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이거 34%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10에서 20% 수익 나오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고 지금은 테마 강세장이기 때문에 돌리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처럼 지금 급등이 쫓아 들어갔다가 저렇게 조정받을 때 겁내지 말고 조정받으면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왔다 갔다 매매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미르 수요일도 루미르인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아쉽게도 안 들어왔지만 잘 가네요. 계속 잘 가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는 왜 잘 간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100년 동안 싸울걸요. 우주에서. 우주전쟁.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 영화 봐봐요. 우리는 모르지만 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소식통들 뭐 기자들이 우주 가갖고 뭐 기사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나사에서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망원경을 보면서 뭐 싸우는 레이저 쏘고 있는지 안 쏘고 있는지 뭐 봐야 할 텐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는 지금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뭐 난리예요. 거기 그냥 복잡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뭐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엄청난 인공위성들이 아니 언제 많이 쐈지? 뭐 예전이나 뭐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뭐 100년 전이나 뭐 그때에서는 뭐 100년 전에는 인공위성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때에서는 이게 신기하니까 한번 쏠 때마다 막 뉴스로 막 보도해 주지만 지금은 신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쏘고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올려갖고 뭘 쏘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건지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를 쏘아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통신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에 대한 중요성 미국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제가 했죠. 그래서 지금 우주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우주 전쟁 중인데 누구하고 전쟁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이쪽 산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영향을 쏟지 못하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 이쪽을 빨리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고 우리가 기술력이 없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슈는 계속 나오긴 할 텐데 가격 안 들어오고 올라가니까 좀 아쉽네요. 자, 루미르 됐고 자 마지막 날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 가격 안 들어온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셀바스 AI 가겠습니다. 셀바스 AI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 쪽에 관심이 많고 트럼프도 우주 쪽에 관심이 많고 그게 로봇 산업과 연관이 많고 방산에 대한 연관도 많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간 미국 정부 4년 동안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닥에 있는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제가 잘 보라 그랬는데 저거 상한가 가게 생겼네요. HVM 하여튼 뭐 열심히 공개 방송 듣고 우주항공 테마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부터 뭐 설 명절 전부터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자, 셀바스 AI. 자, 인공지능이고요. 얘는 뭐 로봇 관련주이면서 인공지능, 뭐 음성인가 아마 또 거기도 들어가고 의료 AI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왜 또 가는지는 제가 다음 주 테슬라 머스크 이슈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수익률은 26% 달성하는데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라운시큐어. 자, 보안주. 라운시큐어.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보안주잖아요. 지금 인공지능과 딥시크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양자 암호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암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창가 방패. 그러니까 백신과 바이러스가 창가 방패고
인간도 질병과 바이러스, 인간 질병 바이러스와 그 백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창과 방패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는 또 터지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뭐가 보안이 뚫렸다 그러면 또 급등하고 그러겠죠. 뭐. 자,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얘도 모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안 빠지죠? 크게 안 빠지죠? 어떤 수익이 여기서 많이 났다가 많이 났었어요. 23% 났다 내려왔는데 또 갈 겁니다. 자, 다음은 모트렉스. 모트렉스. 얘도 지금 모양 만들고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보다는 얘가 조금 더 팔팔한 것 같아요. 얘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얘도 수익률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보다는 좀 작았지만 9% 지금 올라왔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수익은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절반 이상 많이 팔아야 돼. 매매의 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장을 상승장으로 보고 있거나 뭐 지수가 2,400, 뭐 3,000, 뭐 3,500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반 팔고 절반은 욕심내서 가져가라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안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테마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지수도 딱 거기서 그 자리예요.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오늘도 종목들은 폭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원전 테마도 급등하고 우주항공 테마도 급등하고 그 느낌만 봐서는 과거에 저런 느낌이면 오늘 코스피가 3%, 4%, 5% 급등한 느낌인데 오늘 코스피는 0.26%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코스닥도 0.5%밖에 안 올라갑니다. 5%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테마주들은 코스닥이 5%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 주식 한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저렇게 우정국 테마가 저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원전 테마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저런 식으로 뭐 CX의 온디바이스 AI 관련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예전에는 코스닥이 3%, 4%, 5%씩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움직여요.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뭐는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는 빠지고 있는데 뭐는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개별 주장, 테마 장세. 그래서 요 모트렉스는 차트도 양호하고 일단 수익을 냈으니까 많이 팔고 조금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아주 조금. 자,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1월 31일 날 추천해서 수익률은 많이 나서 지금 20% 정도 나서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에이징 랜드. 자, 에이징 랜드는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왜 되느냐? 일단은 차트가 괜찮아요. 지금 37,000 그래 600원, 500원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6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되시고요. 절대로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추격 매수 조심하라 그랬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루미르처럼 올라갈 때에서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미르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도 수익 납니까라 물으면 나기야 나겠죠. 근데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는 관점으로 얘기했던 거고 에이직 랜드 쫓아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N자형 목표치를 준 자리 그러니까 55,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대동기업 왜 빠져요? 몰라요 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겠지 뭐. 근데 그동안 왜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종료한다고. 지금 뭐 종료 안 한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이런 거를 사지 말라고 했던 거지 바닥에 있을 때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 에이징 랜드 제가 지금 가격에서 왜 살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제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도 살만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HDC, HD 현대건설기계인데 이 차트 모양 보면은 요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여기 바닥이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 랜드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정도 위치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휴림 로봇. 요거 봐봐요. 요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공략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로보티즈. 요런 데 공략했을 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쭉 빠졌다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이중바닥형만 만들어 놓고 수렴형 만들어 놓고 튀죠. 그러니까 에이징 랜드도 비슷하게 생겼죠. 쭉 빠졌는데 왔다 갔다 뭐 수렴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머스크가 챗GPT 4를 능가하는 뭐 그록 3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성능이 어쩌고 그러면은 뭐 테슬라 향 관련된 뭐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뭐가 움직이면 얘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섹터는 아닙니다. 얘가 그록3 관련주는 아닌데 인공지능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록3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움직이면 인공지능 뉴로모픽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트 입부전에 거래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지 말라 그랬지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주로 엮여 있는 차트 이쁜 애들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에이직 랜드였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레이직랜드 저희 37,600원 선에 만나봤고요. 계속 이어서 저희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만 가지 않아서 참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타파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들어와 줬는데요. 42,000원에 50%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코오롱 인더 보자면요. 29,0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시 한번 석화 산업이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움직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코오롱 인더 이 정도면은 약간 움직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코오롱 인더 맞아요. 어제 이제 석유화학 관련해서 이제 관세 부분에서 좀 괜찮은 얘기가 나와서 움직였는데 과연 그게 며칠짜리 이슈가 돼갖고 호재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반등을 주는 거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반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물렸느냐가 중요한데 자 가격대 보니까 4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개인들이 일단 많이 갖고 있네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세게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지수를 봐야 돼 이거는. 지수가 이거 7천억짜리 종목, 8천억짜리 종목. 지수가 한 2,80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근데 저는 기대 안 합니다. 2,800. 2,80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까지도 가능해요. 2,800까지 올라오려면. 근데 2,800까지 올라오려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관들은요. 주식을 사갖고 올려가지고 지수 올리는 지수 따먹기 게임을 안 해요. 얘는 수수료 따먹기를 하면 했지. 그리고 요즘에 기관들도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해외 주식 광고해가지고 해외 주식 쪽에서 수수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나라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올릴 일이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2,800까지 올려준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관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하지만 추가 매수할 거면은 이것보다는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차라리 가상화폐 테마라든지 그러니까 잡주성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뉴로모픽 반도체 말고 뉴로모픽이라든지 인공지능 AI 이런 쪽들 차라리 전력주 전선주지 좀 더 떨어지면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뭐 그런 쪽으로 차라리 양자암호라든지 이런 애들이 확 떨어지면 지금은 많이 떴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지수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32,000원 정도만 와도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지만 근데 42,000원이라 역시 저 같아도 만약에 못 줄일 것 같아요. 35,000원에 물렸으면 32,000원 줄여볼 텐데 42,000원에 물렸으면 이건 좀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고 그냥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왔다 갔다 보면 35,000원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도 35,000원대까지는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회사는 나쁘지 않거든요. 코오롱 인더가. 지금 석유화학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중국이 예전에도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많이 해갔는데 지금 걔네들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처를 잃은 거죠.
사줬던 애들이 오히려 수출 안에 경쟁자가 돼버렸습니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이 올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는 하되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는 하되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두산 로보틱스 6만 9,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소폭 밀려난 상황인데 이 차트 흐름이 참 좋다가 어제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412억 원 그리고 적자는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소폭 좀 실망 매물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매출 2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의 적자폭 조금 심한 건 아닐까요? 로봇은 앞으로 돈 벌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자 나는 게 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더 잘해보려고 시설 투자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괜찮아 보여요. 차트도 괜찮아 보여, 가격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8만 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양호합니다. 괜찮습니다. 보유. 네, 다행이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십자 보도록 할 텐데요. 녹십자 15만 원에 30% 말씀을 주셨네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게 다소 아쉬운데요. 지금 시각 흐름 0.07% 내려가게 되면서 13만 3,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네요. 현재 5일선에 걸쳐 있기는 한데 정확히는 그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녹십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제약주들 빼고는 나머지들이 다 강합니다. 제약주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쪽 애들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최근 움직였던 것들, 어제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자율주행 로봇 이런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까지 움직이면은 지수가 확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1% 2%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공매도 쳤거나 선물 매도 치는 세력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다 안 가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저쪽 애들도 이제 다 돌다 보면 이제 순번이 이제 다시 또 제약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강했다가 지금 조정받았다가 그건 또 이제 다시 또 올라올 때가 되면 또 올라올 텐데 15만 원,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계속 올라가다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들이 올해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1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팔았다가 다시 밑으로 밀리면 또 샀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하루 만에 16만 원 가였다가 다음 날에 10만 원 내려갔다가 그 다음 날에 16, 그러면 매매가 되게 빨리 되면서 여러분들도 대응하기 쉽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아주 그냥 100%, 그러니까 엄청 벌었다가 엄청 깨졌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지 몰라도 힘들어 할지는 몰라도 그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게 뭐냐면 올라가는데 세워라 내워라 2달 석 달 만에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2달 석 달 만에. 그러면 떨어질 때 2달 석 달 만에, 아니 석 달 동안 떨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거나 다른 거 들어가서 물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매매할 때에서 이게 한 달 동안 2달 동안 올라갔다가 2달 동안 석 달 동안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이미 물려있는 경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빠졌다 생각해갖고 15만 원에 물렸더니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한 2개월, 3개월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에서 올라가면 팔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고 하는 사이클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나스닥 상승은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더블로 주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나 테슬라가 이 수급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자그마치 5.7%의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최근에 참 많이도 밀려났었던 테슬라입니다. 하락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요.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요. 또 오픈 AI의 인수 실패건, 마지막으로 실적 부진이 가장 컸었죠. 1월 판매량이 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전에 일론 머스크와 먼저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먼저 이 머스크가 미국 국기 앞에 딱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연상케 하는 구도의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실제로도 언론이 이 점을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에 백악관에서 이 둘의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가 나는 그들이 만났는지도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머스크의 실세론이 부각이 됐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 보고 계신 기사입니다. State Department halts. halts가 이제 멈추게 하다, 그만두게 하다, 보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 국무부가 무엇을 보류하게 만들었을까요? Plan to buy $400 million worth of armored vehicles. 여기서 armored vehicles는요, 이 장갑차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갑차 구매 계획을 테슬라로부터 구매하는 그런 계획들을 취소했다라고 보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자면요. 자그마치 규모가 4억 달러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일 뉴욕타임스가 미 국무부의 올해 구매 예상 명세를 담은 이 조달 문서에 테슬라의 장갑차가 무려 4억 달러어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인 작년 12월에 발간이 된 문서였는데요. 여기에 정부 지출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가 자사의 제품을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자 또 특혜다라는 논란이 일게 되면서 국무부가 단 하루 만에 해당 계획을 보류한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요. 이런 머스크의 회사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다수의 계약들을 수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난 5년간 정부와의 이 회사들과의 계약금은 총 130억 달러, 하나로 치자면 1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 정말 전문가님, 이거는 미국이니까 이만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진작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거져서 좀 뭔가 사임을 한다거나 그런 제재들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이런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머스크의 행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또 거기에 대한 주가 리스크는 따로 없을까요? 자, 머스크는 과거에서부터 이 입이 그쵸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처음에 머스크가 막 이상한 얘기하고 초창기 때 그럴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정말로 그랬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 뭐 정리해 놓은 그런 칼럼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걸 인정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뭐 그 국방 그 관에서 얘기했던 것도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모두 다 그렇게 안 봤었던 시절에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 사람 머스크가 맞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전 처음에 뭐 테슬라 CEO 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뭐 한다, 뭐 로봇 한다 그럴 때 에이 뭐 설마 되겠어? 그다음 코인 막 밀 때, 도치코인 막 밀 때에서 야 저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 사기꾼이라고.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 협상력과 그다음에 일단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여튼간. 그래서 하는 행보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미래를 좀 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아니까 그거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얘기들을 과거에 해왔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머스크가 뭘 하겠다라는 부분에 많은 다른 기업들도 머스크가 뭘 하겠다라는 부분에 그 주요 정책에 있지 않더라도 그거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었을 텐데 투자라든지 아니면 뭘 하려는. 근데 지금 아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쪽 정책 하겠다라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갖고 커닝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로봇 자율주행 저는 테슬라를 로봇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율주행이 로봇이거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바퀴 달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뭐 팔다리 달고 그냥 카메라 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로봇이 되는 거고. 자, 테슬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도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게릴라 공개 방송입니다. 갑자기 깜짝 공개 방송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박스권이고 종목들 수익이 재미없어요. 테슬라도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고민. 자, 이 테슬라를 그래서 지금 오늘 사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이따 공개 방송에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 더 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 전 테슬라가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테슬라는 저는 안 죽는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냐면 고점에서 33% 빠졌네요. 고점에서 33% 빠진 이 테슬라를 잘못 잡았으니까 33%가 빠진 거지 제대로 잡았으면 33% 깨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2주 내에서 그록 3를 발표한다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성능 안 되는 걸 갖다가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챗 GPT를 능가할 거라 그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능가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능가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또 인공지능 관련주 섹터들이 또 다시 불이 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 말고 인공지능, 뉴로모픽, AI 관련주 쪽 그리고 테슬라향 반도체가 있습니다. 테슬라향 인공지능이 따로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이따 공개방송에서 힌트를 드릴 테니까 기사만 찾아봐도 나오는 건데, 근데 워낙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봐야 될 기사 뭐 연예 기사도 있고 그렇죠, 스포츠 기사도 있고 이제 동계올림픽도 이제 폐막했으니까 또 이제 또 밀린 것도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볼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치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2주 내에서 그록 발표한다라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주항공 테마 움직이듯이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도 제가 금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잘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면 덧발 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면 이따 오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테슬라 오늘 밤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때 떨 때 사야 되는지 어쨌든 저는 사야 된다 쪽을 말씀을 드렸고 자, 엔비디아도 떨어지다 말다가 지금 슬슬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애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호 관세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다음에 관세를 해도 4월 뭐 그때서부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테슬라 트럼프가 원래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는 막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가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앞에서는 막 죽일 듯이 막 싸울 듯이 막 강하게 얘기하지만 막상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격을 어떻게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용 여지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그거는 제가 트럼프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과거에 그랬다라는 경향으로 시장은 그렇게 믿어주면서 가니까 트럼프가 확정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를 팍 뱉지 않는 이상은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지금 4월 얘기가 미뤄졌다는 것과 상호관세 얘기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협상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종목들도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메타도 계속 올라가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살 수가 없고 그럼 제일 만만한 건 뭐예요? 뭐 이런 애들이죠. 뭐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주는 뭐 테슬라, 뭐 구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하죠. 그러니까 떨어졌던 이런 애들을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제 뉘앙스만 봐도 눈치챈 사람들이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이거를 사지 마세요, 사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개 방송 이따가 11시입니다. 11시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나라 주식 지금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굳이 근데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지금 싸 보여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굳이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잘 움직입니다. 우주항공도 잘 움직이고 뭐 이제 인공지능 AI 섹터들도 잘 움직일 것 같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잠시 후 오전 11시에 전문가님의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 현재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소외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에이직랜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